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내일쯤에도 채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북한에는 어떤 압박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외교적인 내용부터 짚어보죠. 무엇보다 중국이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 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을까요? 글쎄 속내는 참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정보에 따르면은 사실 그 중국은 이런 그 불평 아닌 불만을 사실 표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들은 유엔 제재 결의안을 빨리 내놓도록 참여하려고 했는데 사드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번에 그래도 미국하고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타협이랄까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이제 중국이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의 비핵화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협정 문제 이런 것이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런 그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미국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그 논의도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해서 좀 더 굉장히 이후에 굉장히 빨리 이런 그 결론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평화협정 얘기도 하셨는데 중국이 또 북한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이제 초강력 제재이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추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만 그것이 북한 내에 민생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 제재안에서 사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줄을 재는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 북한의 민생과 관련된 뭐 섬유라든지 일반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의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북한하고의 경제협력 사업을 하는 중국 동북 삼성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북한하고 인가공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생 차원에서도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염두에 뒀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생까지 만약에 이 압박을 줄 수 있는 걸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북한 내에 주민들의 반발, 이것이 북한 지도부의 어떤 혼란 이런 것을 좀 중국이 아마 우려해가지고 민생 조항은 좀 빼고 나머지를 좀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제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태도 변화는 미국도 이번에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한 발 후퇴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만 된다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드와 제재 사이에 빅딜이 미중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완전한 빅딜이 뭐 있을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드 자체는 뭐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핵만 아니고 핵 미사일 운반 수단조차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단거리, 중거리만 하더라도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적으로 없습니다. 팩2만 하더라도 뭐 1초 정도의 요격할 수 있는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장거리 뿐만 아니고 단거리, 중거리조차도 중거리 자체가 위협이 되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사드의 필요성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실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핵 미사일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과정을 걷는다면은 이 사드 배치의 어떤 필요성 자체도 그만큼 줄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자, 반면에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시험 발사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대북에 대한 직접적인 그 위협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억제 차원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소위 그 미국을 타격한다라든가 우리 또 서울을 뭐 불바다로 만든다든가 이런 네. 그 레토릭 차원에서나 이 선전선도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쪽은 레토릭은 레토릭이지만 미국 역시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뭐 네. 이런 차원에서 사전 억제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또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압력이라고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어떤 이런 전방이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 위험성 자체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을 해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고 하는 그런 군사적 표현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며칠 사이에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제재안 자체가 보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제 군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캐치올이죠. 촘촘히 했던 모든 걸 통제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에 대해서는 검수 조치했던 들어가 있고 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돈줄을 재겠다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 실제 외화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광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실제 북한의 외화 수입의 약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북한을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 검색을 업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제적으로 주로 이제 남포항이나 주로 낮은 항 이런 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선박들이 수출이나 수입 이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좀 제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에 보면 압록강변에 해가지고 북한 선박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네. 이 자체도 이제 전체적인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수출입 화물 수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 제재 대상하고 기간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네. 거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단은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북한의 실제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기관의 개인도 추가로 해가지고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 또 금융 제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 내에 외국 은행들이 지점 개설이나 이걸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 네. 또 그다음에 북한 은행도 이 안보리 회원국의 어떤 지점 개설 자체도 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환 거래가 이 북한의 은행이 나와 있더라도 외환 거래를 할 수 못하도록 그 망을 막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중국 내에 나와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은 여기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건데 네. 추가적으로 북한의 은행이 중국 내에 그 지점을 내 가지고 이런 어떤 금융 거래 자체는 하지 못하는 이런 조항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특히 이제 지도부들이 그 외국의 사치품들을 이제 구매해 가지고 일종의 통치 행위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00 이상의 이런 사치품들은 이제 금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확실히 재해 가지고 이러한 네. 돈 자체가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좀 전용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과 저반도 차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최근 관광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당한 그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선박이라든가 이 그 각 그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해운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이 이제 그 제재가 된다는 것이.
것인데 첫째 관광객조차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쉽게 그 관광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사실 끌고 있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 항공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교류를 하는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게 이제 억제가 될 수 있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일단 제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생과 관련된 것은 비교적 해제를 해준다.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 있어서도 이 북한 민생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그 해치지 않고 그것을 뭔가 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에 비해서 사실 그 핵과 미사일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소위 김정은 정권을 그 상당히 그 위협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 모든 것은 뭐 금융이다 아니면 수출이다 뭐 이런 것을 다 막는 것은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라 보고 이 돈줄은 무슨 돈줄이냐. 북한의 국가 생존을 위한 돈줄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이것을 이제 그 돈줄을 차단하는데 사실 핵심적으로 강조돼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네. 앞으로 그 미국이 그 실질적인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 상하 양원의 그 결정이 났고 또 국무부에서 이걸 이제 대통령 사인까지 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포함된 것이 바로 뭐냐? 이 인권 문제를 소위 김정은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한 인권 문제를 한 그 정책 결정을 한 최고 지도자도 이걸 뭔가 겨냥한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인권과 관련된 것까지도 제재로 향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상당한 그 시너지 서로가 어떤 제재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그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특성을 쥐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주요 골자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은 어떻습니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 하면 실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관이나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이런 네. 직접적인 조항들은 없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일종의 준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네. 북한하고의 그 이 금융 거래 자체를 좀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을 경유한 선박이 입항할 때 어떤 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북한의 또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치품 이런 것도 이제 거래하는 거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준 세컨더리 보이콧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내용에 좀 일부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는 이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것을 안 하더라도 네.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장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과 이제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제재를 해버린다면은 그게 네. 오히려 실질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된다.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1대1의 어떤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그 제재 속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노동력 송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2, 3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사실 되고 있거든요. 네. 2, 3억 불도 작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역시도 아마 이 빠진 것이 민생 차원의 어떤 뭔가 그것이 이제 필요성 때문에 이게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 그런 그 민생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빠졌는데 사실상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속에서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그 광물 수출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게 이제 노동력 송출입니다. 또 노동력 송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북한 식당을 통해서 또 이 외화를 상당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역시도 아마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북한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파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광물 수출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외화학
확보의 일종의 대안으로 해가지고 인력 송출 사업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공식적으로는 뭐 약 한 6만 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인력 나온 것만 해도 약 20만 명 정도거든요. 이 인력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제재 유엔 차원의 안보리 지원 제재는 이제 빠져 있지만 저는 그 인력 송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송출하더라도 해외에서 거기 월급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북한 내에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 내의 계좌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이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금융상에 있어서 일정 통제를 하게 되면 이 대규모 인력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그러니까 이 월급 형태를 받은 돈에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좀 간접적으로 인력 송출 사업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인력 송출 사업의 대부분 이제 중국입니다. 동북 삼성인데 중국이 지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북한 인력들은 무한정 받아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에는 인력 송출이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그런 어떤 행태를 취하면서 인력 송출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 자체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인력 송출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5번이 있었는데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번에도 그 만장일치로 통과된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과정상에 있어서 지금 미중 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네. 내용이 중심이 돼서 지금 초안이 나온 것으로 이래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가 만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불만을 좀 표시하면서 네. 뭔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요구할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네. 뭐 그건 역시도 미중 간의 그 합의본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단 그 기본적인 초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초안 자체도 크게 달라지거나 수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교적 완전 전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